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OBS 경인TV 특집 다큐 휴먼시티 수원 12년의 기록 2부가 방영됐습니다. 다큐 촬영에 저도 잠깐 얼굴을 비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며 장엄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22년이 흐른 2018년의 수원은 화려했던 행렬의 재현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정조의 행차는 강력한 왕권과 새로운 조선이란 꿈을 담고 있었는데요. 정조의 죽음으로 비록 그 꿈은 쓰러졌지만 그 정신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정조가 이룩해놓은 수원 화성이란 문화유산과 정신, 지금 수원에선 어떻게 가꾸고 있을까요? 정조가 피워낸 아름다운 수원,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인문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철학? 아니면 사전처럼 두꺼운 책이 떠오르시나요? 인문학이란 쉽게 말하자면 인간과 관련된 사상과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좀 더 폭넓게 보자면 예술, 비평, 그리고 음악도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원은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걸까요? 인문도시 수원의 구석구석을 살피러 가볼까요? 현재의 수원은 125만의 인구가 빼곡하게 살고 있는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성곽이 품은 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라 할 수 있죠. 수원 화성은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에 의해 세워졌는데요. 그곳엔 정조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원에서 정조의 정신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데요. 인문학의 핵심 가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행렬이 2018년 고증을 거쳐 치밀하게 재현되었습니다. 행렬은 5천여 명과 말 690필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였는데요. 퍼레이드는 과거 정조가 말을 타고 이동했을 59.2km의 여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많은 인원이 옛 복장을 갖추고 이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정조가 행차했던 모든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다 참여하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함께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특히나 당시에 복식과 관련된 부분들도 모자란 걸 다 원형대로 채우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었죠.
방문으로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재현을 한다는 건 멋집니다. 저 정말 저기 현장에 가고 싶은데요. 이번에 새로 정조대왕이 되신 분께서 이제 윤복을 입고 전립을 쓴 상태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2018년 퍼레이드는 왕의 윤복이나 전립 같은 의상, 타발마, 깃발과 행렬의 순서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장면은 수원 유수가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네요. 저 관원들은 일반 관원은 아닌 것 같는데 과인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소? 전하, 용받도옵니다. 다음 관원은 여고생 이진주 학생이옵니다. 다음 관원은 우이 유홍근이옵니다. 수원 화성을 세운 깊은 뜻이 자손 만대에 깊이 전할 걸 생각하니 과인의 마음이 매일 기쁘오. 정조 능행차는 중요한 장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뜻깊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걸까요? 네, 정조 능인차는 수원 화성문화대 일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 화성문화대는 시민의 날 행사로 시작했던 데 행사였는데 수원시 승격 50주년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청사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신축 기공식을 기념하며 화흥문화제가 시작됐지만 이때까지 능행차 재현은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12년 뒤 일제강점기에 무너진 수원 화성의 복원을 기념하며 1976년 능행차 재현이 시작되었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수원의 시민문화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2달 동안 오후 수업 안 하고 비행차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학교 수업 안 하니까 굉장히 즐거웠었죠. 2달 내내 해서 공설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이 다였었거든요. 240여 명의 고등학생이 주로 이끌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도 색다르고 인상 깊은 추억이 될 테니 꼭 경험해보고 싶은 축제일 겁니다. 화성 능행도의 한강주교 환호도를 보면 한강을 배다리로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제 행렬도 기록처럼 한강을 배다리로 건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군대로 협조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덕에 군사 장비를 10분 활용해 무사히 배다리를 건널 수 있었죠. 최초로 다른 지자체와 공동 재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퍼레이드의 흐름은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야 이제 아이덴티티를 구성할 수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또 원하는 구성이라든지 하는 또 규모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맞추기가 좀 힘들었었고요. 많은 인원이 이동해야 하는데 모두 이동 속도가 다르다 보니 대기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왕과 왕비도 아니건만 사람들은 모두 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 기다렸죠. 올라가는 집값이 너무 무섭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할머니에게서도 거북산을 나가게 보이스 피치 버번에게 돈을 보내고 지금은 몸져 누워 계십니다. 전하. 이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한 국기로 사사적인 권력자에게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개로부터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살리겠노라. 정조의 실제 격쟁 건수는 5,000건이 넘는다는데요. 그림에서도 관리가 백성에게 상언받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날
정조 능행차에는 특별한 인연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기자단 어르신들은 열심히 취재했던 덕에 2018년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공주대왕의 여동생인 청산공주 역할을 맡았고요. 이렇게 짧은 공간을 퍼레이드했는데 시민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전국적인 축제의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점이 뿌듯하다는 기자단 어르신들. 정조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는 역할인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원의 화성 문화를 외부에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연에서도 능행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1977년부터 수원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2018년에 완벽하게 재현되는 정조대왕 능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기자단에서 꼭 이것은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 추진위원회 제안을 받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첫 출범식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활동하게 됐습니다. 정조 능행차 재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참여를 결정한 시민들은 능행차 재현을 위해 사전 교육을 꼭 받아야 했는데요. 행사 개요부터 시작해 전통 의상을 제대로 입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이나 아내를 아무것도 절대 입고 오지 마시고.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고 몰랐던 우리 전통까지 배우는 일석이조의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당시 그 수원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많이 자원봉사를 참여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배려하고 또 안내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매우 감사하고 의미 있게 지켜보았었습니다. 사실 수원 화성의 위대함은 성 자체보다 축성 과정과 경위 등을 세밀하게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에 있습니다. 축조한 성이 완성된 후의 모습은 물론이고 성을 짓는 데 참여한 백성들의 이름과 공역 일수까지 기록했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진 정약용의 거중지처럼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쓰인 기계들도 그 모양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의 마음은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거중기, 농물, 유연거 등의 과학기계와 철저한 임금 지불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이었던 10년이 아닌 2년 9개월 만에 아주 단축돼서 화성 축성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정조가 바란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욕심부리지 않고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수원에서도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현대 도시들은 고층 빌딩, 고가도로, 또 콘크리트 문화, 그것을 또 외향적으로 크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치우쳐 있죠. 그러는 사이에 인간성은 좀 더 피폐해가고 물량주의, 물질주의로 빠져들고 있으니까 범죄의 흉포화라든지 각종 사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발전을 그렇게 외향적인 성장보다도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의 품격을 높이고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사람의 중심에 놓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갖고 인문학의 도시를 추구하게 됐어요. 나를 깨우친다는 것. 그것은 내 뿌리를 알아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2016년 수원의 능행차는 2018년 못지않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수원에서만 진행되던 정조 능행차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정조와 수원 화성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수원시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내 고장을 향한 자긍심이 없으면 시작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수원 화성 방문의 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정조대왕께서 우리 화성을 준공한 해가 1796년입니다. 그로부터 220주년 되는 해에 제가 시장으로 있으니까 이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문화관광체육부가 매년 광역자치단체 하나씩 해서 그 도시 방문을 해 이런 걸 해요. 근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라고 돈도 안 줘도 되니까 우리 그 도시로 수원 방문을 해 이렇게 좀 지정해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원 방문을 해 이렇게 정해서 수원 화성을 빛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해 700만을 돌파합니다. 수원은 능행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기까지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능행차 규모가 확연히 커졌습니다. 2016년은 전국안 행사인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수원시만 했었던 거죠. 이 능행차를 서울부터 이 전국안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국안을 하게 됐던 거죠.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져서 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등들이 참여하게 돼가지고. 하지만 사랑받았던 정조 능행차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안타깝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조와 그의 수원 행차라는 축제만으로도 하나가 된 사람들. 바로 이런 것이 인문학의 힘이 아닐까요? 수원에는 옛 향기를 간직한 골목길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골목길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원의 대표적인 왕갈비, 과거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소를 도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원의 우시장이 형성이 됐고 자연스럽게 질 좋은 소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수원의 왕갈비가 유명하게 되었다는 사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네, 최근에는 통닭 거리, 순대타운, 그리고 교동, 근대 골목 거리가 합세하면서 수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한계는 끝이 없는 법이죠. 2019년 선보인 야간 개장을 시작으로 최첨단 조명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는 화성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또다시 찾게 하는 좋은 열쇠가 됐습니다. 정조의 이상향이 담긴 수원 화성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뭔가를 배워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리한 수원. 문화가 꽃피는 수원은 이제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제목인 아이스하키 팀을 창단한 수원. 바로 공공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과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시민 주도의 화성문화제와 또 수원 관광, 수원 화성 방문회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2016년 수원 화성 방문회 지금도 가슴 설레게 기억합니다. 군주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도시를 사랑한다면 도시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오리지널리티, 우리가 보는 자원이 역사나 콘텐츠의 이런 깊이가 이런 성공들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지키고 활용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도시의 경쟁력과